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목 디스크로 치료를 받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초기에는 목 주변의 근육통으로 여기고 증상을 방치했다가 팔과 손으로 저림 증상이 생긴 이후에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방치하는 사이에 질환은 악화되는데요. 바쁘다 보니 아무래도 심하지 않는 경우 무시하고 지나가기가 쉬운데요. 네,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약 먹고 물리치료 받고 당장의 증상이 조금 나아질 정도로만 치료를 받다가 계속 반복되는 통증에 낙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치료 방법도 다양하고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면은 훨씬 가벼운 목과 어깨를 가질 수 있는데 그 점에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네, 목 디스크는 다양한 부위의 통증과 증상을 유발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광주 새나래병원 김준건 원장을 모시고 목 디스크의 다양한 증상과 치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이 늘어나며 급격히 증가한 목 디스크 환자. 초기에는 뒷목이 뻐근하고 두통이 생기는 등 간과하기 쉬운 증상들 때문에 목 디스크 진단을 놓치기 쉽습니다. 목뿐 아니라 주변의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는 목 디스크. 그 다양한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서 신경외과 전문의 김준권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 디스크가 이제 여러 부위의 통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네요. 네네네. 네,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목 디스크라 하면 되게 목만 많이 아플 거라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양한 증상을 초래하실 수가 있죠. 먼저 디스크라는 구조물을 살펴보자면 디스크라는 거는 뼈와 뼈 사이에 완충작용하는 그런 구조물이에요. 또한 운동성을 관여하는 그런 중요한 구조물인데 지속적인 자극을 받다 보면 그 디스크가 튀어져 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되는 거죠. 문제는 되게 목이나 어깨로 가는 신경 부위 자체가 자극이 돼버리면 목 어깨 통증을 좀 심하게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오십견과 또는 구분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 그 오십견하고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고 네네네네.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헷갈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목 아프면 뭐라 그래요? 목 디스크가 있지 않나라고 예, 생각하시죠. 네. 어깨가 아프면 뭐라 그래요? 오십견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너무 이게 일상적인 그런 대화 속에서 이렇게 되는데 네. 물론 그 말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도 역시 또 맞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자면 목 어깨의 통증을 구분하는 방법이 조금은 있어요. 되게 어깨가 문제가 있으면 어깨 자체적인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고 하지만 목 디스크가 있을 때는 목이나 어깨, 뭐 손 저린다는 증상도 포지션하는 것 같이 다양한 증상을 초래되는데 근데 똑같이 어깨가 아프더라도 어깨 아픈 부위가 좀 틀려요. 어깨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통상적으로 보면 어깨 앞쪽이나 위쪽, 옆쪽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목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더 뒤쪽을 호소하죠. 뒤쪽이나 옆쪽을 호소하는 그와 같은 패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과연 그렇다면 목과 어깨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네. 아픈 쪽의 어깨를 한번 들어보시는 거예요. 어깨를 들었을 때 통증이 더 완화되더라 했을 경우에는 목 디스크일 가능성이 높고 어깨를 올리기가 일단 힘들다. 올렸을 때 통증이 더 심해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깨 문제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쉬운 구분법이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아마 집에서 일단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가벼운 시험만으로도 내가 어느 쪽에 좀 더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예상하실 수 네네네.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목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팔을 이렇게 올렸을 때 통증이 덜한 건 왜 그런 건가요? 신경을 빨랫줄로 생각하시면 돼요. 빨랫줄을 이제 팔을 내리면 어떻게 할까요? 빨랫줄이 탱탱하겠죠. 네. 빨랫줄이 탱탱하면 그만큼 신경 자극이 심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팔을 올리면 어때요? 그 빨랫줄이 조금 느슨해지겠죠. 그래서 디스크 압력이 좀 더 감소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목의 문제인지 어깨 문제인지를 구분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게 네. 뭐 손저림 현상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겠죠? 지금? 그럼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외래를 진료하시러 내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깨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좀 다소 꼿하게 오세요. 왜냐하면 움직임이 아프시니까. 그런데 목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손이 저리기 때문에 손을 털고 오신다든가 예를 들어 네. 이렇게 오셔요. 그렇게 어떤 자세를 올리면 나으니까. 취해봤더니 이 자세가 편하더라라고 해서 팔을 이렇게 올리고 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진료실에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깨가 아프시, 이게 뭐 문제일까? 어깨 문제일까를 또 구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상에 또 친구들이랑 이렇게 자리를 할 때 이렇게 털면서 나 어깨 아파. 그건 뭘까요? 목 디스크일 네.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래서 팔을 올리면 좀 편한 것 같아. 목 디스크일 디스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런 목 디스크가 생기는 주요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모든 질환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적절한 자세나 생활 패턴이 반복적으로 노출이 됐을 때 그때 어떤 질환이 초래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목은 어때요? C자형 커브를 이렇게 이루고 네. 있습니다. 그 C자형 커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외부 충격을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거 어떻게 봐요? 이렇게 보시죠. 고개를 숙이고 보죠. 네. 컴퓨터 작업 어때요? 이렇게 하시죠. 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결국은 C자형 커브 자체가 상실이 돼서 거북목 같은 패턴이 되죠. 그 거북목이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목의 긴장도가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그 긴장도가 커지면 어떨까요? 결국 디스크도 긴장도가 커지고 그만큼 과부하가 걸리겠죠. 그런 상태가 유지가 돼버리면 결국 디스크가 터져서 통증을 유발하는 그거가 또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약해서 이 질문을 드리면 일자목, 거북목이 목 디스크에 영향을 준다. 그렇죠, 그렇죠. 예. 자세가 중요하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일자목에 대한 생각을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일자목이 한다라고 하면 두 가지 얘기를 꼭 하세요. 나 일자목이었으니까 다음 목 디스크네? 라고 생각, 목 디스크가 생길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내가 몇 년 전에 일자목을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난 계속 일자목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일자목 다음에는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일자목 다음에는 디스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일자목은 일시적이다. 이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전에 제가 일자목이 왜 생긴다고 했죠? 관절이나 근육의 긴장도 때문에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교통사고라든가 아니면 잠을 잘못 잤어요. 어제 주말에 너무 또 일을 좀 무리하게 했어요. 그러면 목의 긴장도가 커져버릴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일자목은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긴장도가 풀어지면 다시 C자형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자목이 있어서 나는 일자목이 있어 디스크 생길 거야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몸은 항상 경고 사인을 보낸다고 하잖아요. 일자목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조심해야 돼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관리가 되면 가변적으로 다시 원상태로 갈 수 있다.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누적이 돼버리면 원상태로 가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경고 사인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면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거북목은 어떤가요? 일자목. 거북목도 비슷하죠. 거북목은 일자목은 이런 형태다라고 하면 굳이 표현하자면 거북목은 이런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우리 그 컴퓨터 모니터 볼 때 어떻게 보여요? 물론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지만 대개는 이렇게 네. 보죠. 들여다보죠. 이게 전형적인 거북목 형태. 그래서 한 가지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자면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을 보셔가지고 날개 쪽 여기 어깨와 귀를 일자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일자로 되어 있는 패턴은 한 2cm 정도 앞쪽은 상관이 없는데 5cm 정도 앞쪽은 이제 심한 거북목이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어디 한번 보여주세요. 보시려고. 옆으로 한번 봐주세요. 되게 괜찮아요. 정상인 것 지금 같아요. 저는 고든 자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무의식 상태에서 그렇죠. 나타나는 자세니까. 그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째려보지 마시고 옆을 이렇게 보면서 당신 조금 거북목 패턴이 있는 것 같아. 좀 풀어주는 게 좋겠어. 좀 기간지럽나요? 그런 패턴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만큼 또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네. 자세 교정은 주위 사람들이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자기를 모르는 상태에 자기가 계속 잘 굳어지니까. 모르니까. 맞아요. 네.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목이 일시적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뭐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고 네, 뭐 네, 잠을 네. 잘못 자서도 생길 그럴 수 수 있는 있죠. 건데 네. 워낙 이 목 통증이라는 게 흔하다 보니까 네. 사실 목이 좀 뻐근하고 아프고 하다고 바로 병원을 찾진 않거든요. 맞아요. 그럼요. 네, 이게 어느 정도 통증일 때 찾는 게 맞는 걸까요? 대개의 경우는 이제 목 어깨가 아프시면
진료실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담 걸린 것 같다고.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담 걸리면 뭐 예를 들어 파스를 바를 수도 있고 뭐 따뜻하게 핫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동네 가까운 곳에 약국에서 약을 좀 드실 수도 있고 뭐 스트레칭을 할 수도 있죠. 그걸로 풀린다면 네. 굳이 병원 갈 필요는 없죠. 근데 계속해서 나를 귀찮게 한다, 불편하게 한다라고 판단되면 그때는 병원 치료를 받는 게 아무튼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일상생활이 불편하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해서 병원을 갔습니다. 네. 이게 목 디스크에 검사 항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검사들을 하게 되나요? 여러분들도 많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이 뭐 엑스레이 검사를 하거나 CT를 검사를 하거나 MRI 검사들은 하죠. 대개의 경우는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뼈의 형태나 이제 관절의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아, MRI 찍었는데 엑스레이 왜 찍지? 그런 움직임을 보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는 건데 간혹 이제 진료를 보다 보면 엑스레이를 통해 가지고 디스크를 진단받았다고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맞는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 제가 가끔 베개 얘기를 많이 들거든요. 제가 목 디스크가 전문이다 보니까 베개 높이부터 해가지고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 간격이 좁아진 거는 요즘 베개는 그냥 원형 그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베개들이 좋은 베개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베개 어때요? 너무 많이 베면 어때요? 툭 꺼지죠. 네, 맞아요. 툭 꺼진 게 예를 거기 안에 솜이 들건 볏짚이 됐든 뭐가 삐져나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삐져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엑스레이 사진에서 좁아져 있는 건 툭 꺼진 베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베개가 더 자극이 되면 터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엑스레이 사진에는 연부조직, 소위 말해 디스크나 신경이나 이런 게 전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증상 자체가 통증이 너무 심할 때 그리고 있다 없다를 너무 심하지는 않지만 증상이 있다 없다를 한 달 이상 반복되는 그런 경우는 저는 정밀 검사를 적극 권유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흔히들 하는 이야기가 아, 목은 쉽게 건드리는 거 아니야. 네, 네, 조심해야 돼. 네. 뭐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네. 수술은 되도록이면 회피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럼요. 네. 목 수술은 언제 해야 하는 거죠? 목 디스크 진단을 받으면 일단 수술하자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진료 자체를 좀 거부하거나 아니면은 그 치료 시기를 좀 놓치는 경우가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가장 또 중요한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목 디스크는 4단계 치료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뭐 도수라든가 물리치료 같은 걸 실시할 수가 있고 그거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을 경우는 신경 차단술, 또 신경치료 주사요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단계도 호전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그때는 소위 시술이라는 걸 하죠. 비술 전문 치료로 고주파 수액 성형술이라든가 신경 상형술들을 실시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수술적 치료까지 하게 되죠. 근데 그 단계까지 가기에는 그 전 단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 단계로도 많이 호전되는 경우가 또 질환에 따라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수술을 한다는 편견을 굳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설명해 주신 물리치료나 도스는 뭐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쵸. 아마 네.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네. 신경차단술하고 고주파 수액성형술 이건 좀 생소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신경 차단. 차단은 왠지 어감을 뭔가를 절제하고 뭔가를 정지시키고 분리시키는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신경 차단술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목이라는 게 계속 신경이 자극이 되면은 그 신경 자체도 염증 반응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염증 반응에 생긴 그 신경 부위에 약을 발라주는 거예요. 염증을 완화시켜주기에. 근데 신경 차단술이란 그 어감 때문에 신경을 뭐 어떻게 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정말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뼈주사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고주파 수액 성형술 같은 경우는 디스크 자체가 이렇게 압박이 생기게 되면 디스크 자체의 용적을 줄여주는 그러니까 레이저열로 용적을 줄여주는 그런 시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신경 차단술 같은 경우는 상처받은 신경에 약을 발라주는 그런 개념이고 고주파 수액 성형술은 문제가 되는 디스크에 직접 녹여줌으로 인해서 디스크 압력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노력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에 불가피하게 수술을 하게 되는 걸까요? 네네네, 그렇죠. 대개의 경우는 충분한 보존적 치료를 했을 경우에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경우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고요.
또 마비 증상이 있을 때도 수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목 디스크 완화를 위해서 이제 근력 운동이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너무 심한 경우에는 오히려 악화를 유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질환이 이렇게 있으면 되게 웃긴 거는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은 어떻게 풀려고 하냐면 운동을 더 하면서 풀려고. 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네. 조금은 통증이 오면 운동으로 풉니다. 그런데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누워요. 네, 그렇게 풀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요새가 좀 살이 쪘는데 이 말씀 드리는 거는 뭐든지 이제 아프시기 전에 스트레칭을 한다든가 근력 운동하는 건 무엇보다도 좋죠. 그런데 통증이 너무 심해진 상태고 문제가 있는데 근력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더 망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 디스크가 있는데 헬스장에서 웨이팅을 이거 좋아져, 등 근육 좋아져야 돼 이런 느낌으로 웨이팅을 더 많이 하면 디스크 압력이 더 증가돼서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불편함이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근력 운동은 적극 권유하지만 불편감이 있을 때는 그 운동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줄이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한다면 뭐 풀어주는 정도의 가벼운 스트레칭 그렇죠, 정도는 그렇죠. 이게 오히려 더 목 디스크라든가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차라리 걷기 운동을 하세요. 아니 허리 디스크는 걷기 운동이 좋다는데 목 디스크 왜 걷기 운동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바닥을 쳐다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등을 피는 느낌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 디스크도 걷기 운동이 상당히 좋다. 만약에 그런 혹시 그 질환으로 좀 고생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헬스장에서 이거보다는 차라리 이런 패턴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목 수술한 이후에 우리가 고려해야 할 부작용은 있을까요? 아무래도 목 수술 도중에 나타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목 수술 이후에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목 보면 어때요? 아무래도 중요 구조물들이 많죠. 기도 식도도 있고 혈관도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수술 도중에 그와 같은 손상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나타날 수가 있고 아무래도 목 앞쪽을 하다 보면 제가 이런 얘기를 제가 환자분들한테 가끔 드리는데 손이 이렇게 조금 찢어졌어요. 손을 꼬맸어요. 손을 꼬맸다고 해서 이게 자연스럽지는 않죠.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어요. 목 수술을 하게 되면 목 앞쪽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식물 삼키거나 넘길 때 이물감 같은 게 느껴질 수가 있고 또 약간 잠긴 목소리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아니, 뜬금없이 목 수술인데 왜 잠긴 목소리가 나타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목소리를 관여하는 신경이 이렇게 양옆으로 지나갑니다. 수술할 때는 그게 보이지가 않은데 기도식들 옆으로 제치고 수술 부위를 보기 위해서 하다 보면 그 목소리를 관여하는 신경에 눌리다 보면 약간 잠긴 목소리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전신마비 오고 하는 거는 요즘은 장비나 기술들이 워낙 발달됐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이제 숙련된 전문의가 한다라는 전제하가 있다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음식물 삼킬 때 뭔가 이물감이나 신목소리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되게 한두 달 내에는 대부분 많이 좋아지시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활 습관을 잘 고치면 예방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척추 관절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적절한 자세의 반복적 노출이에요. 근데 그걸 또 회복할 수 있는 거는 꼭 목 디스크가 아니라 다른 부분도 거기에 맞는 스트레칭이나 운동법을 해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좀 더 권장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업무나 이런 거는 스마트폰 없이도 생활하기는 또 어려워요. 솔직히 업무를 하시고 나면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거를 자주자주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중간중간 목도 좀 이렇게 그렇죠, 풀어주고 그렇죠.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혹시 목 디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집에서 간편히 해볼 수 있는 스트레칭법이 있을까요? 그래요. 스트레칭은 몇 가지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할 수 있는 게 경장근 스트레칭이라고 해가지고 경장근이라는 건 뭐냐면 목뼈 앞쪽에 긴 어떤 근육층이에요. 그래서 등을 핀 상태에서 목을 뒤로 이렇게 젖혀보는 거예요. 등부터 아마 등까지 네. 시원한 느낌이 네, 있어요. 시원하네요. 이 자체도 이제 목 자체에 C자형 커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패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가장 흔하게 하는 것은 상승목은 말이 좀 어렵죠.
위쪽 승모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승모근을 긴장도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한쪽 손을 이렇게 해서 한쪽 손을 이렇게 의자를 잡으시고 목을 이렇게 누르는데 이 기가 어깨에 닿을 만큼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또 반대편도. 그런데 목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쪽, 그러니까 오른쪽에 목 디스크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눌렀을 때 잘 못해요. 엄청 통증이 심해지거든요. 네, 그러겠죠. 항상 스트레칭이라는 거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역량, 그 상황에 맞춰서 스트레칭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어깨 스트레칭 하라고 하면 어때요? 어깨 막 돌려요. 목 스트레칭 하라고 하면 어때요? 딱딱. 목을 돌려. 좌우. 이게 이렇게 해야지만 저는 시원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게 그냥 익숙한 것 뿐이에요. 관절에 소리 한번 나야지만 뭔가를 한 것 같아요. 우두둑 소리 나야 그렇죠. 돼. 스트레칭은 항상 부드럽게 어. 격하지 않게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등이 일단 펴져야 돼요. 등이 펴진 상태에서 이렇게 팔을 올린 상태에서 이런 형태.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제가 뭐 대단한 걸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나 그냥 일상적인 거죠. 이 자체도 C자형 커브를 만들어줄 수가 있고 등 근육이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 C자형 유지를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런 스트레칭을 틈틈이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회의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휴,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 오늘 깜빡하셨으면 다시 보기 하십시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목 통증이나 목 디스크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되게 목 디스크라고 하면은 일단은 마비 증상이 오면 어떨까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 거부 반응을 합니다. 아, 치료는 최대한 맨 나중에 해야지라는 생각에 하는데, 하지만 목 디스크는 여러 가지 단계별 치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단계별 치료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부 반응만 보내는 거죠. 하지만 뭐든지 우리가 공부도 시기가 있는 것 같이 수술이라든가 시술의 타이밍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경이라는 건 한번 손상이 되시면 다시 회복되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단계별 치료를 통해 저는 부드러운 목, 가뿐한 어깨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중권 원장과 함께 목 디스크의 다양한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바람이 불면 아무래도 안구 건조증 호소하는 분들이 많죠. 아무래도 그러겠죠. 뭐 눈이 따갑고 아프고 가렵기도 하고 충혈되기도 하고 시도 때도 없이 눈물도 흐르고 뭐 그래요. 맞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전자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도 안구 건조증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 무의식적으로 눈 깜빡임이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좀 눈을 자주 깜빡여 주는 게 필요하고요. 따뜻한 찜질도 좋다고 하네요. 또 눈꺼풀 마사지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네,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알아본 목 디스크에 대해서 관련해서 더 알고 싶은 경우 또 다른 질환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시청 바라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